보실 수 있는 그림을 그려내실 줄 아셔야 돼요. 봐봐요. 서울 수도권 이렇게 보신 적 거의 없으시죠? 자기가 사는 동네, 자기가 다니고 있는 직장만 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항상 전체를 이렇게 보실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딱 한강을 딱 무슨 모양으로 되어 있나요? W 모양으로 되어 있죠? 네. 되게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 W 모양 중에서 한강 이북, 한강 이남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강 이북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가 굉장히 이번 정권에서 엄청난 폭발력을 받고 많이 올랐죠. 그리고 한강 이북과 한강 이남의 교통망, 이런 상권, 지리적인 특성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달라요. 이 한강 이남은 뭔가 계획도시처럼 처음 개발 시기부터 해서 도로나 이런 게 주거 환경이나 많이 크고 넓고 좀 상대적으로 좀 살기가 편하죠. 그래서 한강 이남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한강 이북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강 이남 쪽이 더 개발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일단 확장 가능성도 높고요. 왜냐면 이쪽 자꾸 아래쪽으로 많이 이렇게 확장이 되죠. 다른 지방하고 연결이 한강 이북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뻗어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한강 이남 쪽 중심으로 각 지역, 지방 쪽을 다 뻗어나가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한강 이북의 가치보다는 한강 이남의 가치가 원래 조금 더 좋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할 때 한강 이남을 더 많이 사두면 사둘수록 더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비중 자체도 한강 이남에 거의 90% 넘게 쏠려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서울 수도권에서 가장 이제 핵심 지역을 한번 바라볼게요. 핵심 지역이 어디냐? 강남권. 문재인 정권 전에는 이 강남구만 되게 엄청나게 핫했어요. 강남구. 그리고 강남구만 투자를 해왔었죠. 부자들은 강남구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강남에다가 투자해야 된다, 약간 이런 말밖에 없었어요. 다른 지역을 투자한다? 약간 좀 그랬었죠. 근데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강남이 많이 폭등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서초구도 같이 폭등을 하고 잠실도 많이 폭등을 하게 되죠. 이 강남 3구라고 하죠.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그 다음에 강남 4구까지 이렇게 확장이 되는 게 강동구. 그래서 여기가 핵심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여의도도 엄청나게 핵심 지역이죠. 여의도. 그 다음에 또 어디? 마용성이라고 하죠. 마포. 그 다음에 용산. 그 다음에 성동구. 그 다음에 광진구까지. 한강을 끼고 있는 데가 굉장히 핵심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디가 핵심이냐? 목동도 굉장히 핵심이죠. 그 다음에 여기 어디예요? 마곡. 한강을 끼고 있는 데가 거의 다 핵심, 중심부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륙에서 어디가 또 핵심이에요? 판교가 있죠. 또 분당도 핵심이죠. 분당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돼 있죠. 달걀 모양처럼 돼 있죠. 판교가 그래서 핵심인 거예요. 판교. 그 다음에 과천. 여기가 또 핵심이잖아요. 핵심. 엄청나게 비싼 동네죠. 과천. 네, 이 정도로 서울 수도권을 엄청나게 선두 최상위 그룹에서 이끌어 가는 곳이 이 지역이라는 거예요. 이 지역을 먼저 머릿속에 알고 있어야, 이들의 움직임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하급지 지역도 같이 따라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방향성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얘네들을 최상위권 지역들을 무시하고 하급지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하급지 저 외곽 쪽에 있는 수원이에요. 수원 혼자 독단적으로 이걸 무시하고 해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역들의 움직임들을 기사를 통해서, 현장을 통해서, 아니면 현재 나와 있는 매물 시장 상황을 통해서, 각종 지표를 통해서 이들의 움직임을 알고 내 상황, 내가 갖고 있는 지역들, 내가 투자하고 싶은 지역들의 그런 움직임까지도 예측,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분석하고 알고 대비할 수 있는 리스크는 위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로 만들자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핵심 지역을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한강변, 각 지역, 이게 간단하게 핵심 지역을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요. 그럼 어디를 사야 될까요? 이 가까운 지역을 사면 되는 거예요. 이 핵심 지역하고 가까운. 또 광교도 있겠네요. 요즘에 광교도 비싸니까. 어디를 사야 될까? 한번 보자는 거예요. 안 봐도 비디오. 여기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여기 샌드위치 지역이에요. 네. 샌드위치 지역을 찾아라. 명칭 알려줬죠? 샌드위치 지역이 어디냐? 찾아보라는 거예요. 거기가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 투자할 수 있는 좋은 지역이라는 겁니다. 왜? 위쪽 비싸요, 그죠? 네. 위에 송파니까. 여기 성남의 구성남이라고 하죠. 이 구성남의 밑에는 판교하고 분당. 비싸죠? 네. 비싸고, 여기는 싸고 비싸고, 이 원리가 통한다는 거예요. 비싸고
싸고, 그러니까 샌드위치로 사이에 위치해 있죠. 위쪽 아래쪽이 다 비싼 거예요. 해당 지역만 저평가로 싸고, 그래서 여기가 저평가라는 거예요. 저평가. 그러니까 전체를 보니까 딱 발견할 수 있죠. 여기가 싸네. 아, 저평가돼 있네. 그래서 내가 사고자 하는 그 주변 입지가 비싼 지역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에 껴있으니까 같이 따라서 미친 듯이. 그래서 성남이 최근에 엄청나게 작년 재작년도에 폭발력을 갖고 미친 듯이 올랐죠. 이런 지역을 또 찾으라는 거예요. 어디가 있을까? 여기도 있었죠. 네. 예. 근데 여기도 이미 이제 또 많이 올랐죠. 또 어디가 있을까요? 여기 요즘에 또 화서역이 굉장히 비싸졌어요. 수원도 비싸졌어요. 그리고 여기 금정 이쪽 라인, 이 번개 이쪽도 많이 비싸졌어요. 그러면은 어디가 남았나요? 여기. 예, 장안구. 여기가 투자해볼 만한 곳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나중에 이렇게 광교 중앙역에서 예, 이렇게 생기죠. 네. 여기 이렇게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 샌드위치 지역이라는 거예요. 더하기 신분당선이네요. 네, 지역. 저평가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여기를 사라는 거예요. 1월입니다. 현재 시점 저평가. 저평가 지역은요, 경기에 위축이 돼도 나중에 탄력성을 받고 다시 회복될 때 엄청난 폭발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 사시라는 거예요. 여기 제발 좀 여기. 그래서 유튜브도 찍었잖아요. 여기 제발 사시라고. 여기는 화서역은 비싸서 사면 안 돼요. 지금 너무 비싸요. 고평가돼 있다는 거예요. 고평가. 여기는 사지 말고 여기 사라는 거예요. 수원에. 그리고 여기도 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죠. 여기 군포, 성균관대. 그래서 성균관대가 많이 요즘에 뜬 거예요. 왜? 주변이 너무 비싸지니까 성균관대, 의왕, 당정, 군포도 간접 영향권에 의해서 올라갔다는 거죠. 근데 또 넓게 보면 여기가 비싸고 여기가 싼 거. 샌드위치도 여기가 또 된다는 거예요. 전체를 보니까 샌드위치 지역 어딘지 다 보이죠? 그리고 예전에 광명이 많이 올랐죠. 광명이 오를 수밖에 없는 지리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왜? 봐봐요. 광명의 입장에서 볼게요. 광명이죠. 여기가. 네, 광명이야. 광명 주변이 다 친구들이 다 비싸. 봐봐. 얘는 샌드위치보다는 주변이 다 비싼 놈이에요. 주변이 비싸고. 그러니까 얘만 싼 거였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얘가 주변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이제 폭발력을 갖고 저평가 지역이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평가 지역을 찾아내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평가 지역만 찾아내면 갖고만 있으면 폭발력을 받고 상승한다는 거예요. 봐봐요. 서울에서도 동작구랑 관악구가 저평가되어 있었어요. 왜? 봐봐요. 주변에 여의도, 서초구, 그리고 강남권의 접근성이 높으니까 여기가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한다고요. 관악구, 동작. 왜?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고 주변에 다 비싼 친구들밖에 없는데 자기 혼자 굉장히 저렴하니까 여기에 다 몰빵을 하는 거예요. 비싼 친구들은 투자를 못하고. 왜? 저평가 되어 있으니까 따라가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가는 형식으로 지역도 같이 그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어디를 이제 또 말씀드리느냐, 여기 부천을 또 말씀드렸잖아요. 부천이 투자하기 굉장히 좋잖아요. 봐봐요. 서울하고 바로 근접해 있죠. 근접해 있는 곳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또 저평가 지역은 샌드위치 지역 플러스 아주 비싼 지역과 근접해 있는 지역. 특히 서울권하고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난 지역. 이 부천이죠. 여기가 상권하고 주거지역, 아파트 대단지, 일기 신도시로서 여기가 살기가 굉장히 좋아요. 7호선 라인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다고요. 강남권 출퇴근 가능해요. 55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강남권하고 1시간 이내에 위치해 있는 지역은 상승력이 굉장히 좋아요. 부천도 1시간 이내에 있다 보니까 여기도 상승력을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부천이 넘어가면 1시간이 넘어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승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여기 부천 다음부터. 이상하게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왜 부천을 넘어가서 인천 쪽은 이렇게 상승력이 상대적으로 낮죠? 1시간 넘어가니까. 그 기준을 알고 있으면 다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 수원도 굉장히 낮았죠. 매매가가. 근데 최근 2, 3년 만에 엄청나게 폭발력 갖고 상승하고 있죠. 왜? 신분당선 연결되고 1시간 넘어가는 지역이었는데 1시간 이내권으로 진입하게 되니까 미래 선반영돼서 폭발력을 갖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전체를 보니까 왜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 어디를 투자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어디가 저평가돼 있고 어디가 고평가돼 있고, 어디에 중심적으로 더 갖고 있어야 되고, 어디를 더 분산 투자를 해야 되고, 딱 답 나오죠. 그래서 여기도 굉장히 저평가돼 있고 입지적인 가치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왜? 오히려 여기 주변 일대가 다 비싸지는데 여기 중랑구 쪽은 굉장히 또 상대적으로 저가였다는 거죠. 근데 굉장히 또 많이 상승하고 있죠. 저평가였기 때문에 많이 폭등을 한 거죠.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난데요. 주요 서울 입지로 굉장히 가까워요. 근데 산에 둘러싸여 있어서, 그리고 빌라촌들이 많아서 굉장히 매매가 상승률 자체가 낮았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 지역들이 아직도 개발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이유가
입지는 좋은데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 가치가 굉장히 또 높다는 거예요. 창동 노원 이쪽도 많이 이제 폭등을 했죠. 외곽 쪽인데도 많이 폭등을 했어요. 왜? 개발을 많이 또 시켜주고 있고 또 GTS가 뚫리고 교통이 좋아지니까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로 보니까 어디가 올라가고 어디가 내려가고 이렇게 다 보인다는 거예요.